홍원표 사장은 2019년 경영 방침을 대외 사업을 통한 혁신적 성장으로 정하고 그룹 외부 매출 비중을 늘리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삼성 SDS의 향후 주가 방향은 대외 사업의 성장 속도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홍 사장의 대외 사업 확대는 단순히 회사의 성장 문제만은 아닙니다. 회사의 내부 거래 비중을 낮춰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가라앉히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삼성 SDS는 내부 거래 비중이 80%가 넘어 계열사 의존도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이 때문에 홍 사장은 취임 이후 계속 내부 거래 비중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삼성 SDS는 일감 몰아주기 리스크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삼성 SDS 물류 부문 매출은 2012년 3천억 원이었지만 2019년 상반기 기준 2조 3천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43.3%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삼성 SDS 기업 가치에도 여러모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이슈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 SDS 주가는 2018년 6월 15일 하루 만에 32,000원, 무려 14.65%가 하락하는 충격을 겪었습니다. 바로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1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오너 일가가 보유한 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날입니다. 주가가 폭락하자 김 위원장은 며칠 뒤 비상장 계열사를 두고 한 말이라고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주가는 이날 또 5.37%나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삼성 SDS 주가가 공정위원장의 말에 요동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에서 오너 일가의 주식이라는 생각이 절대적이라는 뜻입니다. 오너의 주식이라는 프리미엄은 2014년 삼성 SDS가 처음 증시에 상장할 때도 영향을 미쳐 상장 첫날 삼성 SDS는 30만원이 넘는 주가로 시가총액 6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은 11.25%였고 이후 일부 주식을 처분해 다른 계열사 지분을 사기도 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공정위원장의 지배구조와 일감 몰아주기 관련 압박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출렁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홍원표 사장은 삼성 SDS 주가 부양 면에서는 큰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삼성 SDS 주가는 홍 사장이 취임하기 전과 지금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후퇴한 점을 고려하면 선방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SDS가 상반기에 매출이 10.9%, 영업이익이 80.7% 늘어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주가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홍 사장은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1,100주의 자사주를 사들이면서 실적 개선과 주가 부양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홍 사장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3월 한때 23만 9천원까지 오르기도 했던 주가는 다시 차츰 하락세를 타 아직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삼성 SDS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외부 매출을 늘려가면서 내부 거래를 통해 성장하는 회사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홍원표 사장이 삼성 SDS를 이끌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외부 출신인 홍 사장은 삼성 SDS가 계열사들과 관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에 적격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홍 사장은 2012년 삼성그룹 연말 인사에서 사장으로 승진했는데 당시 최연소 사장 승진자이기도 했습니다. 외부 출신으로서 그룹 인사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삼성의 순혈주의가 깨졌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더욱이 당시 인사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승진 인사도 이뤄졌던 터라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세대 교체와 세판 짜기가 진행된다는 의미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후 홍 사장은 2015년 삼성 SDS로 자리를 옮겼고 2017년 연말 인사에서 대표이사에 올랐습니다. 오너 일가 지분을 모두 합하면 17.02%에 이르는 중요한 회사의 기업 가치를 관리하는 일이 삼성그룹에 몸담은 지 채 10년도 되지 않은 홍원표 사장에게 맡겨진 셈입니다. 홍원표 사장은 기술은 물론 마케팅과 경영에도 능숙한 전문 경영인으로 KT에서 일하면서 탁월한 경영 능력도 인정받았습니다. 단순히 기술 이해도가 높은 엔지니어가 아니라 최고 경영자로서 다방면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안팎의 소통에도 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삼성전자로 영입되기 전부터 네트워크 통신 기술 분야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후 삼성전자로 이동해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삼성 SDS에서는 신설된 솔루션 사업 부문을 맡아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사업 역량을 높이는 데 힘썼고 실적 개선에도 기여했습니다. 대표이사에 오른 뒤에는 클라우드, 스마트 팩토리, 인공지능 분석, 솔루션의 4대 IT 전략 사업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레저를 활용해
은행연합회의 뱅크사인 서비스를 구축했고 의료보험금 자동 청구 서비스도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가트너 글로벌 블록체인 주요 기업, 포레스터 아시아태평양 블록체인 대표 사업자 등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